안녕하십니까. 세상을 읽어주는 남자 이상훈입니다. 오늘은 중국 반도체 얘기 좀 하겠습니다. 오늘 대만 디지타임스에 허페이 창신이 10나노급 DDR4와 LPDDR4 칩 라인업을 출시해서 대량 출하를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중국 IT 매체 테크웹에도 중국 허페이 창신이 공식적으로 D램 메모리 반도체 판매를 선언했다는 뉴스를 보도했습니다. 사실 이런 뉴스를 보면 이제는 신뢰가 가지 않는다는 게 솔직한 생각입니다. 하지만 따져볼 것은 따져봐야 한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미국 트럼프의 반도체 견제와 관련해서 유익 있게 볼 게 있습니다. 미국이 중국의 메모리를 집중 견제하고 있지만 낸드 플래시는 별로 건드리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미국이 집중 견제하는 쪽은 확실히 D램입니다. 실제로 미국의 반도체 1차 타깃이 됐던 기업은 이제 사업에서 철수했다고 하는 D램 업체 푸젠지나였습니다. 낸드 사업을 하는 YMTC는 견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D램만 손을 보면 중국 반도체를 막을 수 있다고 본다는 뜻입니다. 사실 낸드는 단순 저장 창고에 가깝습니다. 이 안정적으로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느냐가 전부인데요. 시스템 안정성에도 거의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술적으로 기술 난도도 낮습니다. 하지만 D램은 다릅니다. 시스템 전체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기술적 난이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철저히 중국의 D램 진입을 막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허페이 창신이 D램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꼼꼼히 보시는 분들은 알아차렸을 것 같은데요. 기사 내용이 다릅니다. 대만 디지타임스는 양산했다는 게 아니라 양산을 준비 중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중국 테크앱은 양산도 아니고 어디다가 구체적으로 제품을 팔았다는 것도 아니고 판매를 선언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중국 기사를 최대한 우호적으로 해석하면 판매를 선언하려면 일단 그 반도체 시제품을 내놨고 양산도 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대만 기사에서는 대량 출하 준비라고 표현했으니 양산은 아직 안 한 것인데 일단 양산을 했다고 치고 얘기를 풀어가겠습니다. 일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중국 반도체는 낸드가 시장에서 팔리고 그 중국 낸드가 탑재된 제품을 뜯어보고 중국 낸드 제품 수준을 평가받는 게 순서라고 했습니다. D램은 난이도가 높은 기술력을 요구하기 때문에 낸드보다 시장에 먼저 안착하기는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진단이었습니다. 그런데 중국 낸드 업체 YMTC의 경우 64단 3D 낸드 양산에 성공했다고 발표했는데요. 문제는 아직 이 64단 3D 낸드를 탑재한 SSD나 스마트폰은 없다는 점입니다. 양산은 했는데 아직 제대로 된 시장 검증을 못 받고 있다는 뜻입니다. 제품을 내놔도 사가는 사람이 없다면 양산의 의미는 없습니다. 이런 상태를 계속 이어가면 결국 망하게 됩니다. 양산할수록 손해보는 기업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 허페이 창신의 경우도 YMTC 사례가 그대로 적용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 디지타임스에서는 허페이 창신의 D램이 10나노급 DDR4와 LPDDR4 칩 라인업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테크앱을 보면 더 자세한데요. 노트북용으로는 8GB DDR4,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제품으로는 2GB, 4GB LPDDR4라고 되어 있습니다. 만약 이게 맞다면 노트북 등에 들어가는 8GB DDR4는 최신 제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스마트폰용 D램은 4, 5년 전에 주로 썼던 제품입니다. 아무래도 공간 제약을 덜 받는 노트북용은 기술적 난이도가 스마트폰에 비해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인텔 AMD가 만드는 CPU가 공간 제약을 덜 받기 때문에 스마트폰에 주로 가장 많이 채용되는 메모리에 비해서 공정 수준이 낮은 것을 생각하면 이해하기 쉬울 것입니다. 중국 D램이 일단 시장 진입에 성공한다면 결국 PC, 노트북부터 들어오고 가장 나중에 스마트폰 서버용이 될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허페이 창신의 문제는 아직 시장에서 이 D램 제품을 탑재한 제품이 없다는 데 있습니다. 시장에서 객관적인 평가를 받는 단계가 아니라 아직 입으로만 우리 이만큼 했어라는 자조적 단계에서 더 나간 것은 없다는 뜻입니다. 중국 메모리, 특히 D램은 더욱 쉽지 않는데요. 기술력이 딸리는 저용량 메모리를 무리하게 스마트폰에 탑재하게 되면 메모리를 더 겹쳐서 우겨 넣어야 되기 때문에 공간 부족에 시달리게 됩니다. 문제는 공간 부족에 시달리면서도 발열 문제가 또 생긴다는 점입니다. 이 저사양 메모리 문제는 전원 사용량만큼은 고사양 제품에 딸리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메모리 효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데요. 이는 발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추가적인 부품을 또 우겨 넣어야 한다는 문제를 낳습니다. 공간이 부족해서 문제인데 추가 부품의 자리를 또 마련해야 하고 이는 곧 원가 상승으로 또 이어집니다. 하지만 저가폰에 들어가는 메모리라서 이런 비용을 다 원가에 반영할 수도 없습니다. 연쇄적인 악순환의 고리에 직면한다는 뜻입니다. 비용을 올리자니 저가폰이 될 수 없고 비용을 안 올리자니 중국의 메모리 업체가 어려움에 빠집니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데요. 우리가 흔히 그 반도체 굴기가 무서운 이유를 말할 때는 중국의 큰 내수 시장을 첫손에 꼽습니다. 아무리 수준이 낮은 메모리라 하더라도 저가 시장부터 잠식해 나가면 결국 중국으로 메모리 수출이 크게 줄어들 것이란 논리입니다. 하지만 조금 더 생각해보면 그게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중국이 저가 모바일 D램 시장에 들어올 수 없는 이유는 중국산 저가 스마트폰에 중국산 메모리를 의무 사용하게 될 경우 소프트웨어 시장도 같이 죽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지금의 IT 생태계는 소프트웨어 시장과 하드웨어 시장이 함께 성장하고 있습니다. 현재 모바일에서 구현되는 유튜브 동영상, 각종 게임은 메모리 용량을 기준으로 개발돼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 스마트폰에 자국의 메모리를 의무 사용하도록 해보십시오. 기어이 스마트폰 시장은 중국산 메모리가 잡아먹을 수 있을지도 모르지만 그 대가로 미래 잠재력이 큰 시장인 소프트웨어 시장은 포기해야 합니다. 그리고 중국 스마트폰도 세계 시장을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메모리 제품을 저가 제품을 쓰기 어렵습니다. 그 허페이 창신이 만든 것은 D램이라 시장에서 채택이 더 쉽지 않을 것입니다. D램은 IT 기기의 시스템에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시장에서 유의미한 그 매출이 발생하기까지 허페이 창신이 어마어마한 투자를 하면서 견뎌낼 수 있을지가 관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이를 해낸다면 PC용 D램부터 사용 가능할 것이고 스마트폰용 서버용 D램은 이 PC용 D램이 사용된 것보다 훨씬 더 이후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메이드 인 차이나에서 나오는 불안감을 극복하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더구나 최첨단 기기의 사양을 결정하는 메모리라면 더더욱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중국 메모리 진출 소식을 따져가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마지막으로 D램 고정거래 가격이 중국 그 바이러스 우려에도 2월에 올랐다는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바이러스로 인한 생산 차질 가능성 때문에 PC 등 수요 업체들의 재고를 늘린 것으로 보입니다. 또 그 알리바바나 텐센트 등이 전자상거래 시장 확대 등에 대비한 클라우드 투자에 보다 힘을 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여전히 반도체 시장은 불안한 게 사실입니다. IT기기 수요 축소가 어떤 식으로든 영향을 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5G, AI 등 수요 기반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는 것 또한 맞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이 반영돼서 고정거래 가격 상승을 유인한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허페이 창신의 D램 판매 개시 소식과 고정거래 가격 상승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